오늘 시장의 또 중심이 됐었던 주목을 받았던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주전부리 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장중 신고가 2차 전지 심상찮은 기세.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장중에 그리고 마감까지도 뭐 12% 쏘면서 가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개별로 또 있기는 했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포스코 그룹주, 뭐 코스모신 소재 등등 해서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반적인 확산으로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이제 예스맨인 것 같아요. 아까도 두 분 다 오 드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황희연 팀장님부터 어떤 이슈로 이게 오른 건지.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예, 이제 DNA가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부터 원료부터 소재가 아니라 원료부터 이제 셀 생산까지 이제 완전 셀까지 아니고 소재 생산까지 이제 일원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원래 철강 회사에서 소재를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스토리가 먹혔었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원래 기존에는 사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사실 뭐 그런 트레이딩 뭐 동남아시아에서 트레이딩이라는 주식 트레이딩이 아니라 뭐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 이제 무역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생산한 리튬이라든가 대표적으로 흑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한 거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제 무역을 하는, 옮겨서 하는 이제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회사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도 되면서 마진도 많이 남길 것 같다. 그런 이슈들이 돼서 일단 오늘 급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바닥에서 사실 한 50% 정도, 한 5, 60%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 갈 길 많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이게 많이 벌어지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정 가능성은 좀 있는데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2022년 이전의 포스코와 2022년 이후의 포스코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시발점이 됐던 게 그 흰남노 그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그 이제 철강 포스코 제철소가 엄청 많이 잠기면서 1년은 다 그렇죠. 돼야 1년 다 됩니다. 그런 데가 사실 역사적인 저점이었죠. 또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저점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철강 밸류에이션은 사실 시장에서 거의 이제 뭐 신경도 쓰지 않고 2차 전지 쪽으로만 많이 올려졌는데 이제 그 이후에 포스코 그룹들은 이제 쭉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지난달에 그 MSCI에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 과거 경험으로는 사실 편입이 되고 나면 주가 사실 좀 쉬었었어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들이 일정 부분 딱 들어오고 나서 딱 끊기면 일정 부분 쉬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 외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 지금 거의 뭐 가는 말이 계속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도 트레이딩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클님과 영양가님께서 성격 급하셔서 그럼 내일 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요 얘기 좀 해주세요. 구동 모터코어 생산 판매 계획 네. 자회사가 있어요? 포스코 오토모빌리티 무슨 모빌리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 회사 이제 상사 기업이긴 한데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전기차 모터, 구동 모터 쪽에 자회사가 있었고 이쪽을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미 현대차 쪽에 그 납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오늘 250만 대 납품 소식이 나오면서 한 685만 대 정도 총 그 공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4, 5년 동안? 네, 4, 5년 동안 뭐 공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정도 물량이면은 엄청 많은 거고요. 또 하나가 저는 현대기아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려요. 어저께 뭐 약간 차량 절도, 뭐
뭐 소송, 기아 챌린지. 기아 챌린지 뭐 해서 나오면서 뉴욕시가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건 반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국뽕을 맞아서가 아니라 현대기아가 미국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 국민들 교육을 개판을 시켜놓고서는 제가 지갑을 여기다 놓고 갔다가 잠깐 놓고 화장실 갔다가 쳐봐요. 이거 네. 훔쳐가는 게 잘못인 거지. 그리고 그 미국의 규제 그 법적인 규제에 벗어난 게 없습니다. 예. 약간 뭐 실수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 현대기아는 판매는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 시장은 현대기아가 저는 상당히 휩쓸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경쟁 업체들 모델이 다양화되어 있지도 않고 한두 대가 나오고 있고 그 기능 같은 거 보면 현대기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0만 대, 뭐 700만 대 규모라고 하는데 초기에 현대기아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이제 침투율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아봐야 9% 내외인데 이게 이제 20-30% 높아지게 되면 이거의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제품을 쉽게 못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테스트가 이미 끝난 것과 새로운 걸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 모멘텀이 확인됐다 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채팅창에서는 칭찬 일색인데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 마지막 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이게 훔친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죠. 이거를 뭐 소송을 거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사실 현대차, 기아 뭐 이렇게 주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기술적으로도 좀 진보가 많이 돼 있고 로봇 쪽으로도 힘 많이 쓰고 있고 자동차도 잘 팔고 제네시스 SUV도 네. 잘 잘 팔고 팔고 있는데 주가는 생각만큼 좀 시원하게 안 올라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꼽는 주식들이 있으실까요? 둘 다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네. 팀장님부터. 저는 중장기는 홀딩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딩스. 장기로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포스코 투자로. 홀딩스가? 네, 홀딩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몇 년 상간 정도, 한 자릿수 몇 년 정도로는 포스코가 제일 낫다고 보고요. 대신에 조금 임팩트는 확실히 퓨처엠이 조금 더 낫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세 가지 인터내셔널까지 세 가지 종목 정도는 뭐 취사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하셔도 되지 않을까.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가 이제 철강을 순수 철강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네. 강하게 간다는 그 기대감으로 또 그렇죠. 향후를 바라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2017년, 16년부터 사실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 투자를 네. 했었거든요. 이건 사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중소기업이 정말 사실 하기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런 뭔가 리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포스코 같은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도 정말 몇 년에 걸쳐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실 중소기업이 진입하기엔 사실 너무 진입점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와 관련된 사업으로 특히나 이런 뭔가 이런 종목이 한번 그 관성을 받으면 정말 계속 가는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가속을 붙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분명히 지금은 한 4월 달에 한번 그 시세가 한번 났었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신고가 44만 원 정도죠. 전고점이 43만 6천 원인데 거기를 한 번 더 뚫어내면 오히려 더 세게 갈 수 있는 가속 구간이 붙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그 제목 나왔네요. 삼성전자보다 포스코홀딩스가 낫다. 네. 황유현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괜찮은 종목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이 있다? 뭐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 포스코홀딩스도 좋게 봐요. 예. 물론 뭐 싸움이 아니라 서로 뭐가 더 좋냐라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기업 체질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실적은 철강 쪽의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의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하면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걸로 본다면 그 체질 개선이 되고 있고 자회사의 그 값어치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야 22조가 넘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은 상당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봐도. 그렇죠. 그런 거 부분들을 본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17년도에 한번 실패했고 2020년도에 한번 실패했고 지금 이제 이걸 그 4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돌파가 된다라면 한 65만 원, 7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라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차, 기아 사는 게 더 길게 보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만 보는 거죠, 사실. 네. 수익률만. 수익률 좋은 게 좋은 주식 아닙니까? 그렇겠죠. 포스코홀딩스 뭐 앞으로의 그 PER 보니까 지금이 15배 그리고 12개월은 10배 정도. 이 정도면은 괜찮을 싸죠.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그룹주들 그리고 2차전지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